벌써부터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첫 번째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볼까요? 저는 여기 경기도 경기도? 예. 예, 역동 그 이편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 이편한 세상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네. 저희가 그 다산 신도시로 이사를 할 거예요. 다산 신도시요? 네, 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팔고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3년 있다가 그 안에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네. 당장 팔아야 되는 건지. 아, 매도 시점이 또 궁금하시다라고 하신 거죠? 예, 예. 네, 좋습니다. 지금 몇 평대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저희 33평형이요. 33평 보유 중이시고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광주 이편한 세상 매도 시점 그리고 전망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데 예. 이제 다산으로 이사를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다산으로 이사는 확정이 되신 거죠? 예, 예. 다산에 어떤 뭐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그 유승한 애들 센트럴이라고요. 아, 그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빚고 사셨어요? 예, 16년도에. 예. 그러면 경기도 이편한 세상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그 14년도에 분양 받아서 거주하고. 아, 이거는 분양 받으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그 광주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느냐는 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이거 33평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세 어느 정도 가나요? 지금 뭐 한 5억 전후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 5억 초중반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죠? 네네. 조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과연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기 광주역이 생겼죠. 그러니까 경강선이 생기면서 이 경강선의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편한 세상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주역 바로 인근에 이편한 세상들이 여러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중에서 몇 단지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 3단지요. 그렇죠. 3단지. 뭐 큰 차이는 없죠. 단지가 워낙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편한 세상 광주역에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주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의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광주가 최근에 좀 관심을 끌었던 게 태전지구잖아요. 네네. 예, 태전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전지구가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요, 이 30평대가 아직도 3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곳에 뭐 태전지구라고 새로 개발하는데 분양가가 좀 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막 1,300, 1,400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전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태전지구에 투자 목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태전지구에 투자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더 좋죠. 네네. 당연히 역주변이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기도 광주 지역의 아파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투자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 적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강선이 뚫리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이런 뭐 판교라든지 분당의 비싼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밀려서 광주까지 오겠지.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요가 오냐면은 실거주 수요가 오겠죠.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분당이라는 곳의 아파트가 비싼데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이곳에는 새 아파트예요. 가격도 더 저렴해요. 그러면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 투자 목적으로 광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 생각만큼 광주 지역의 아파트들이 올라가야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이 가장 팔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뭐 2년, 3년 더 전세 둬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매도하고 광주가 올랐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접근하실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다산 쪽에 새 아파트로 가시잖아요. 예, 예. 예, 물론 뭐 다산은 굉장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다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택지 지구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이제 뭐 미사라든지 별내 여기까지 해서 공급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신 아파트가 여기예요. 유승 한내들 센트럴 아파트 맞으시죠? 예. 이제 일로 이제 다산역이 들어올 거고, 여기가 중심 상업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승 한내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피가 많이 붙었죠. 예. 피가 많이 붙은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뭐 다산 자이가 가장 좋다고들 말하지만 뭐 위치 별로 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내들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경기도 광주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뭐 전세해 놓고 2년, 3년 더 보유해야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이사를 가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광주 이편한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매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하시려는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찾아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보세요? 네. 아, 그러면 이편한 세상이 내리지는 않고 이 가격대에서 계속 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온라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네. 앞으로 정말 정책이 더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아, 그러면은 외곽 지역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 좋을 때가 매도하기도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편한 세상 살펴봤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는 좋은 곳이었지만 이제 투자 목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좀 좋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상승은 좀 있었는데 이맘때쯤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을 때 매도를 하시고 이주하시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소장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제가 예. 내년 7월쯤에 예. 고향 향동에 있는 어디요? 고향 향동, 고향 창동이요? 향동지구. 예, 거기에 10년 공공임대 입주 예정이었는데 예, 그걸 포기하고 예.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예, 아름마을 인창 레미안 아파트 예. 24평을 매수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잘한 결정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예. 경기도에 있는 인창 레미안 24평. 그래요. 일단은 이곳을 이제 매수를 잘했는지 한번 점검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누시고 고민도 풀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이미 매수를 하셨어요? 아, 예.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 주말에 지금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아, 진짜 계약만 한 상태시고요. 예. 이거 얼마에 계약하셨죠? 3억 1,500에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3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겠죠? 예. 그럼 여기를 뭐 실거주가 큰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 크신 거예요? 일단은 실거주하면서 네. 투자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실거주를 하실 건데 뭐 실거주는 언제부터 하세요? 바로- 3개월 뒤에 들어가거든요. 3년 뒤요? 3개월이요. 아, 3개월 뒤에. 예. 그럼 이제 곧 입주를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매수를 잘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다산 옆 동네가 이제 구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아름마을이 요 구리 내에서도 좀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예. 여기 삼성 레미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4단지랑 5단지 같이 붙어 있는 거. 예. 예. 요거를 이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리라는 지역이 최근에 좀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조정 지역에 새로 이제 포함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 레미안이 굉장히 뭐 살기 좋고, 이 주변에 뭐 초등학교 학권, 뭐 중학교 학권, 또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이제 구리를 좀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구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비싼 가격에서 구리로 넘어오거나 이런 곳이 구리였는데, 그러니까 구리가 계속해서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구리역 주변으로 뭐 어반포레가 뭐 분양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많은 분양을 이뤘고 또 대부분 이제 개발이 요 밑쪽으로 있잖아요. 네. 이 위쪽보다는 밑쪽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군데군데 뭐 해지된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같이 잘 개발이 돼야 되는데 군데군데 해지가 된다는 건 구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또 8호선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다산까지 이제 갈 건데 이 8호선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뭐 구리도 좋아지겠지만 구리보다는 오히려 다산, 별내 쪽에도 수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기존에 뭐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8호선에 들어오면 좋아지는 게 뭐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실까지 뭐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충분히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8호선이 뭐 한 2022년이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 잘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구리 개발에서도 약간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하철이 지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리의 개발이 대부분 다 밑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이 기존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상승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어반포레나 뭐 이런 구리 이런 것처럼 막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구리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이제 구리역의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막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뭐 인천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올라가 줘야지만 이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지하철 뚫리는 그런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 아파트 지금 뭐 레미안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막 상승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실거주하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에서 크게 빠질 위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 뭐 거주 오래 하실 거잖아요. 예, 거주 오래 하실 거라면은요, 그게 뭐 크게 주변 가격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내 아파트가 뭐 3,000원 오르면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우선으로 하시고 이런 개발 호재에 지하철이 뚫린다거나 이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때 얘까지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나타날 게 아니라 그런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서서히 나타나니까 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실거주 하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충분한 가격 상승을 이룰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실거주 하시면서 편하게 생각하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면은 가격 상승 조금이나마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님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같은 고민 있으시거나 내 고민도 같이 이렇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역시나 도와드릴게요. 02-2638-3918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느 네. 지역 볼까요? 네, 도봉구 창동이요, 서울. 예, 도봉구 창동이요. 네, 창동의 신창 아파트 예, 25평인데요. 25평이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어머니?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예. 보유를 해야 될지, 네, 네, 그 궁금해서. 네. 뭐 매도 후에 뭐 전화드렸어요. 다른 곳으로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기 재개발 동대문구 재개발 네. 쪽에 그 아파트인데 그 사이에 시간이 네. 몇 년이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예, 전화 잘하셨어요, 어머니. 자, 요즘 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동대문 쪽이어서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창동에 있는 신창 아파트 이거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쪽은 어느 호재를 좀 누릴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창동의 신창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주는 안 하시고요? 거주해요.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예요? 네네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살기 좋아요. 그렇죠. 공기도 굉장히 좋죠. 네, 숲이 있어서 초안산. 그렇죠. 뒤에 산이 있어서 공기 좋고 살기 좋아요.
예. 네. 근데 가격은 어때요, 언니? 그렇죠. 가격이 만족스럽진 않죠. 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내 생각만큼 기대가 없을 때 그때가 이제 뭐 매도 타이밍을 생각하시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아, 2014년도에 샀어요. 14년도에 매수하셔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뭐 네. 4, 5년 돼 가는 거고 1주택이신 거죠? 네. 네, 1주택이십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신상 아파트가 요 산 바로 뒤에 앞에 있잖아요. 네네. 예, 바로 앞에 있어서 뭐 공기가 굉장히 좋고 살기는 좋다고는 하는데 뭐 약점 아실 거예요. 지하철이 근처에 없죠. 걸어서 10분? 그렇죠. 걸어서 10분은 근처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근처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4호선이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도 뭐 1호선이 지나는데 뭐 네. 거리상으로 좀 있어요. 물론 뭐 네. 도로교통은 뭐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네. 지하철에 대한 약점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혼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예, 혼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뭐 세대수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내가 기대하는 게 기대할 만큼 올라가질 않아요. 네네. 근데 뉴스를 막 보면은 창동 쪽이 막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아, 창동은 다 좋아지는데 왜 내 아파트만 안 올라가?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동이 좋아지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창동역에서 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창동 역세권에서 그리고 뭐 밑으로 또 뭐 광운대역부터 이어지는 요 라인, 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창동역에 있는데 분명히 나도 창동이란 말이에요. 네. 나도 창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개발 호재를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창동 주공이라든지 창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다 평당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네, 많이 근데 우리 올랐어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평당 2천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조금 올랐는데 얘네들 오르는 거에 비하니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같은 창동인데 요 산 하나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없는 게 요 신창 아파트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들이 같이 올라주려면 이렇게 단지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다 다다다다 붙어 있으면은 뭐 생활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잘 갖춰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이 아파트들이 이런 한 동짜리들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이 주택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쳐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매도하시고 뭐 동대문 쪽 재개발 뭐 그런 아파트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격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머니 아파트 이거 얼마나 해요? 잘 모르겠는데 저렴해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 가는 게 이제 최고라고 네, 생각이 네,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 금액이 여유 자금이 더 있으시다고 하시면 매도하시고 옮기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창동이 이런 개발 호재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언제까지 예정돼 있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개발이 돼서 언제 창동역 주변이 좋아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개발 호재를 받기에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나서서 내가 그래도 여유 자금을 좀 더 하면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동대문이든 어디든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동대문 지역에 직장도 거기 있어서 그쪽을 네. 예, 분양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아, 청약을 받으시려고요? 네, 네, 네. 근데 1주택이신데 청약이 쉽게 될까요? 그래서 팔을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청약을 받고자 하면은 빨리 무주택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 청약 가점제로 받아요. 그래서 가점도 높아야지만 이 소형 평수를 받고 이 대형 평수도 거의 뭐 가점이 한 70%까지 되거든요. 투기 지역이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받는 것도 단기간에는 어렵고 이 뭐 동대문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쪽에도 지금 뭐 새 아파트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받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그냥 뭐 거주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정말 나는 청약을 새 아파트 꼭 받고 싶어 하면은 빨리 매도하셔서 전세를 사시면서 청약 기회를 노려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거주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새로운 곳에 청약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빨리 매도하셔서 무주택자 요건을 만드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홍은동
하동에서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용인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차례차례 지금 걸려온 전화 그리고 문자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고양시 덕양구에 고양시 덕양구요. 예, 예,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예, LH 2단지 예. 34평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예. 네네. 저기 그 향후 전망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네네. 예, 좋습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곳으로 이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같이 네.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래올 단지를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달 전에요. 한 2달 전에요? 네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거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4억 1천에 매수했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가 한 4억대 초반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목적이 투자 목적이신 저기- 건가요? 아니야, 투자보다도 이제 제가 나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딴 데 살고 있어가지고 네네. 당장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가격이 좀 평소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고 주위가 또 많이 발달이 됐더라고요. 이케아도 있고 뭐 네네. 스타필드도 가깝고 그래서 제가 매수는 했는데 네. 예, 그 별로 그렇게 뭐 지하철역도 조금 멀고 해가지고 제가 해놓고 나서는 조금 그렇네요. 네. 직접 현장 가서 사신 거잖아요. 예? 현장을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역이 먼 거를 아셨을 텐데. 예, 지하철역은 그래도 뭐 그냥 차 타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할 생각이 있긴 있는데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지도를 먼저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도래올 단지잖아요. 예. 예. 한마디로 뭐 도래올 마을인데 뭐 새롭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잘 갖춰져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케아 그리고 뭐 롯데 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몰세권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단지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34평대가 4억대 초반인 거잖아요. 그럼 네. 평당 1,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도를 조금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삼송하고 원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흥지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송지구가 이렇게 있고 원흥역에 오히려 여기는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원흥지구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지구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은 30평대가 6억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곳이 삼성이고, 또 네, 뭐냐, 네. 지축에도 또 새롭게 아파트들이 공급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축에도 공급이 되고, 이쪽에 뭐 능곡이라든지 대곡 역세권 개발, 그 이쪽으로 보면 또 향동이라고 또 있어요, 밑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택지지구들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 입지적 장점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역시 삼성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흥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좀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생긴 녹지의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도 원흥역까지 가는 데는 뭐 좀 차량을 이용해다는 그런 또 약점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래올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뭐 단지에 처음에 개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사람들이 좀 찾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생각처럼 삼성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요. 거의 맞아요. 서울하고 근사치야.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막 찾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곳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이 뭐 더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근- 약간 오른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전 서울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건 그래도 좀 이 주변에 있는 개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래울이 좋아지려면 가장 좋아지는 건 지하철이 와야 되는데 뭐 지하철이 크게 올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게 어쨌든 약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 왜? 이쪽 일산 쪽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좀 새 아파트로 네네. 넘어오고, 이런 뭐 삼성역에 있는 뭐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이케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몰 근처로 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뭐 4억대 초반에 샀는데 이게 막 5억대고 6억대를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4억 한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뭐 3년이나 그 뒤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 뭐 깨끗한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고요. 내가 거주를 정말 안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요, 뭐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거주하시면은 새 아파트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실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주변 입지는 좋았습니다.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몰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또 다양한 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시 원흥동 덕양구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볼게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네.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네. 구로구 궁동 오남 푸르미 아파트 32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쪽 지역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현금을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예. 돈을 합쳐가지고 예.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용자를 더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좋을지 예, 아니면은 그냥 저는 오남 푸르미 아파트에서 살고 예, 그냥 아들 이름으로 3억을 가지고 예. 집을 사가지고 남에게 전세를 넣는 게 좋은 건지 어느 것이 좋을 건가 하고 예. 어느 지역이 좀 오를 수 있을까 해서 어느 지역으로 옮겼으면 싶어서요. 예, 오를 수 있는 지역 지금 또 궁금하시고요. 그래요. 일단은 여유 자금은 3억 원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일단 네.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구로구 궁동에 있는 오남 푸르미아 32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곳 먼저 살펴보고요.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어느 곳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3억 원의 여유 자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또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에 사시는 거고요. 네. 네, 오남 푸르미아 사시는데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도 가격이 안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뭐 구로구라든지 그 밑에 금천구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그런 구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데는 거의 경기도랑 경계선에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입지상 크게 뭐 가격이 막 오르는 그런 지역은 아닌데 네. 뭐 말씀하셨듯이 뭐 많이 오르는 지역을 누구나 다 찾고 싶어 하죠. 네. 근데 뭐 자금에 맞추다 보니까 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일단 오남 푸르미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예, 여기 이제 온수역이 있고 네. 온수역 바로 옆에 오남 푸르미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세대수가 작죠. 네. 그러니까 두 동짜리 한 80세대 좀 넘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리고 그 지역이 다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구로 뭐 여기 앞으로 나가도 뭐 오류동, 개봉 이쪽 가서도 가격이 크게 안 오르거든요. 네, 고척동까지도 크게 안 오르는 게 이 구로구의 큰 약점인데 그건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구로라는 지역이 옛날부터 뭐 공업재 이런 걸로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물론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변을 보면 이 3층짜리 막 빌라 단지들이 있죠. 네. 예, 뭐 여기 서울 가든 빌라, 뭐 네. 오신 빌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 3억 8천? 그렇죠. 32평대 아파트가 3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이 지금 이 우남 푸르미아를 감싸고 있는 이 빌라들은 지금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영향으로 막 3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뭐 빌라들이 재건축이 되면은 우남 푸르미아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대단지가 들어올 거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시간이 빠르진 않습니다. 이제 뭐 안전진단 상태고. 재건축이 되면 오남 푸르미아 아파트가 네. 네,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네. 잘 안 들리세요? 재건축이 되면은 네네. 오남 푸르미아 아파트가 더 오르는 거예요,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우남 푸르미아가 얘네의 영향을 받아서 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안 내려가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거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주변에 있는 이 빌라들도 재건축을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 7, 8년에서 10년까지 더 걸릴 수 있는 아파트 그런 빌라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게 어머님은 그냥 여기 거주하시면서 뭐 아들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으로 아파트 사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야 좋을지 아니면은 이 집을 팔고 3억하고 합쳐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사를 가야지. 그럼 이거를 매도하시고 어머니가 거주하실 집을 찾으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네네. 이 돈하고 합쳐가지고 다른 데서 거주할 집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실거주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가장 편한 곳에 사는 게 실거주거든요. 물론 뭐 가격이 올라주면 좋겠지만 일단 실거주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여기 나는 계속 살았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분명히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돈하고 사업하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 중심권에 가시려면은 20평대 초반밖에 못 사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평수를 줄여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측면, 투자 측면이 아니라 실거주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평형대 이런 곳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우남프리미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없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거주라고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뭐 가격이 안 올라도 그냥 실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사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에 살 거야 생각하시면 당연히 매도하시고 여유자금하고 합쳐서 중시권에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시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서울 중심권이라든지 한강변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들인데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런 가격에 맞추기에는 아마 조금 어려운 게 있을 거고 더 면밀히 좋은 아파트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금 여건과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우남프루미아는 제가 볼 때는 뭐 매도하실 수 있으면은 매도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거요? 아, 제가 지금 방배동에 그 임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4세대인데 한 11세대인데 그 임대주택을 하고 지금 우남프루미아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제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남프루미아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은 그럼 이것은 제가 거주한 것이니까 1가구 1주택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안 된다는데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해당이 안 되고요. 어머니 우남프루미아 사신 가격에서 많이 올랐어요? 한 2억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주택임대차를 내셨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요. 매도하셔도 양도세는 안 내시 맞아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투자 수익을 좀 실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매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소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세미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SL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지금 궁금하실까요? 예, 송파구 방이동 예. 43-2번지 예. 잠실 투리움인데요. 잠실 트리움이요. 예.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잠실 트리움이면은 이곳이 오피스텔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곳이 몇 평대일까요? 15평입니다. 15평 오피스텔 보유 중이시고요. 아, 이게 내년에 네.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네네. 예, 좋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망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파구 방이동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꿔드릴게요, 소장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이동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셨어요? 네, 이번에 네. 분양을 받았고요. 네, 분양을 받으셨고요. 예, 입주는 네. 예, 내년 12월 말인데요. 네네. 예, 향후 전망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15평 정도라고 하셨으면 방 2개짜리 투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혹시 뭐 분양가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3억 5천 정도 됩니다. 3억 5천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 여기 어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네. 방이동. 예, 앞으로 이제 뭐 9호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몽촌 토성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방이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대부분 다 상업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숙박촌이라든지 뭐 여기 먹자골목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뭐 관광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들어오면서 이쪽은 뭐 관광 특구로 뭐 지정이 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이동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반면에 또 뭐가 많냐? 이 최근에 방이동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건 아시죠? 네네. 네, 여기도 들어서고 여기도 들어서고 뭐 서로 뭐 9호선에서 가깝네 더블 열세권이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면서 이 방이동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많은 공급을 대체할 수요가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이거를 뭐 월세 놓으실 거예요? 전세 놓으실 거예요? 아, 월세도 생각하고 전세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은 이 대부분 수익형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받으실 때 수익률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말에 입주할 거에 대해서 정확한 월세를 계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근데 네네. 이제 이쪽 분양업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얼마에 얼마를 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맞춰진다고 하시면은 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 생기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밑에는 아파트고 위에는 오피스텔 이런 또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혼동을 되게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이런 거 분명히 취득세 차이도 있고 분명히 차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오피스텔이 올라서 팔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전망이 좋아서 이런 오피스텔도 어느 정도 가격 상승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 월세 뭐 받으시긴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공급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네. 비슷한 시기에 새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그 시기만큼은 아무래도 월세라는 이런 수익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염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어차피 내년 뭐 12월에 입주할 때까지 잘 지켜보셨다가요. 네. 뭐 그 중간에라도 가격이 오르면 파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내가 뭐 안정된 월세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네.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 그냥 편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향후 전망은 이제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이 지역이 워낙 뭐 방이동이 지금 한참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그런 곳이라서 같이 네. 어우러지면서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